안녕하세요. 영역재기 공부 6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흡기 엔진과 터보 엔진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보 엔진 공회전 RPM에서는 터보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해서 1500rpm 이상 조건에서 터보 효능을 발휘하는데 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1250rpm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에서 발생하는 역류를 어떻게 활용하면 자연흡기 엔진과 터보 엔진에서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하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 역사 핵은 그어집니다. 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내연기관 엔진의 성능 곡선입니다. 좌측. 우측의 그래프는 전기 모터 토크 곡선입니다. 자,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회전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토크를 유지했다가 회전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토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정 RPM 이상이 되면 출력은 동일해집니다. 내연기관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 시동 걸고 공회전 상태에서 터보가 돌아가기 전 단계까지 토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연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한 것이 DC100 터보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결됐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느냐, 전기차와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변속이 빨라지겠죠. 고단 변속을 빨리 하더라도 토크가 충분하기 때문에 차가 잘 나갈 겁니다. 출력과 토크는 다릅니다. 토크는 엔진 축을 비틀어서 돌리는 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충분하면 회전수를 낮게 쓰고 고단기어를 써도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현재 상용차 엔진에서는 토크 설계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출력 위주로 설계를 했다가 연비 때문에 토크 설계를 한다는 거죠.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면 제일 왼쪽 내연기관 엔진에서 보이는 토크 곡선, 출력 곡선과 전기 모터 출력 곡선과 토크 곡선을 병합시킨다 했을 때 제일 오른쪽과 같이 저속회전에서 시동을 걸자마자 공회전 상태에서부터 힘을 가했을 때 토크가 72%에서 75%, 1250rpm에서 72%가 향상이 되고 1500rpm에서 토크가 75%가 향상된다. 이런 결과치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원천토크 1에서는 실용 영역입니다. 운전자가 보통 운전을 할 때 8단기어다 이렇게 하면 2000rpm 미만에서 다 운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용 영역에서 토크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토크 2는 뭘까요? 영역재량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컨트롤 하게 되면 고속회전에서도 토크와 출력을 기존 순정 상태보다 월등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자, 토크 너무 많이 올리면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 안 좋은 부분이 있냐 하면 엔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허용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해서 엔진에 위험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 엔진을 개발할 때 반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기술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접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접목을 하면
어디까지 접목을 시켜야 되냐? 엔진, 하드웨어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ECU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변경을 해야 됩니다. TCU 변경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는 부분도 있고 하드웨어를 일부 추가하고 변형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가 바보가 아니라면 이렇게 경쟁력 있는 기술을 내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데이터요, 충분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디젤 엔진에서 나타나는 성능 곡선과 그리고 원천 특허 기술 1로 적용했을 때 그래프 곡선, 토크 곡선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1000rpm, 1250rpm, 1500rpm, 2000rpm대에서 월등하게 토크가 향상돼 버립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연료를 많이 분사해서 토크가 올라가느냐? 그거 아닙니다. 공연비를 좋게 해서 압축비를 높여서 토크를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연비가 낮아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엔진 소음 줄어듭니다. 진동 줄어듭니다. 해서 그 다음 부분 원천 특허 2를 자동차 메이커에서 접목해서 1과 2를 합쳐서 엔진을 개발한다 그러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터보는 저속에서 바깥 못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내연기관 최대 단점, 실용 영역에서 토크가 상당히 약하다. 이 부분입니다. 상용차 엔진들은 이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죠. 하지만 이 부분도 완벽하게 개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낙후된 기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천 특허 일부분은 디젤 차량으로 테스트한 결과치를 공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주로 성능 곡선을 만들어낼 때 무부하로 합니다. 무부하로 하면 회전수가 높을 때 토크나 출력이나 많이 나오게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실제로 운행을 하면 드라이브 상태, 적재 상태 이런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오르막길 올라가면 부하가 많이 걸리고 내리막길은 부하가 적게 걸립니다. 해서 일정 부하를 걸어놓고 테스트를 해야 정확한 성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